토트넘 호스퍼의 야심찬 여름 이적 시장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모하메드 쿠두스에 이어서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빅클럽도 주시하던 노팅엄 포레스트의 에이스 모건 깁스 화이트의 영입까지 눈앞에 두면서 그야말로 환골탈태를 예고했던 토트넘 6천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지불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테스트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터져나온 영국 현지 유력 매체들의 충격적인 보도는 이 모든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토트넘의 영입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측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제 이 이적 사과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서 구단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깁스 화이트 영입이 왜 암초에 부딪혔는지 그 핵심 쟁점과 법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토트넘이 깁스 화이트에게 관심을 돌렸다는 독점 보도를 내놓으면서 이적설이 시작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유럽 이적 시장 최고 권위자인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이 6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했으며 메디컬 테스트가 임박했다는 히어리고를 선언하면서 이적은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영국 BBC와 스카이 스포츠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깁스 화이트 계약서에 포함된 바이아웃 조항에는 조항의 존재 자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매우 엄격한 비밀 유지 협약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고 선수와 개인 합의를 마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지만 이적설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바이아웃 조항의 존재와 그 정확한 금액이 언론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 협약 위반이라는 것이 노팅엄 측의 주장입니다. 노팅엄은 이 정보 유출의 배후에 토트넘 측의 의도적인 접촉, 즉 불법적인 사전 접촉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규정상 구단은 선수의 소속팀과 공식적으로 합의하기 전까지 선수나 에이전트와 직접 접촉할 수 없습니다. 노팅엄은 토트넘이 이 규정을 어기고 선수 측과 먼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팅엄 포레스트는 구단 공식 성명을 통해서 선수 계약의 세부 사항이 공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구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적을 막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제소하거나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불법 사전 접촉이 인정될 경우에 구단은 벌금이나 승점 삭감, 심지어는 특정 기간 선수 영입 금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축구 법률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양 구단이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적료를 바이아웃 금액보다 상향 조정하고 노팅엄이 법적 대응을 취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노팅엄이 실제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경우 이적 자체가 장기적으로 표류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 구단의 이미지는 물론 선수 영입 전략 전체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것 같고 토크스포츠에서 이 소식을 다루면서 댄런 벤틀은 노팅엄이 그냥 태클을 걸고 있을 뿐 크게 문제될 리 없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까지 된 이상 리그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데 시간이 없죠. 500만 파운드든 1000만 파운드든 더 줘서라도 영입해야죠. 우선 모건 깁스 화이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할 수 없는 걸 이 선수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과하게 포장한다면 이 선수로 인해서 공격의 템포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한 해외 팬은 쿠두스 영입까지 합쳐서 현존 최강팀 파리 생제르맹을 따라가려는 거라고 하더군요. 노팅엄이 왜 이런 태클을 걸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노팅엄은 상상할 수 없었던 챔피언스 리그가 눈앞에 와 있던 팀이었습니다. 3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후반기에 결국 힘이 딸리면서 성적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7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꿈이
유로파 리그도 아니고 컨퍼런스 리그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누누 산투 감독은 이미 과거에 울버햄튼이란 팀을 유로파 리그까지 진출시켜본 감독이기 때문에 오히려 챔스까지 가능했다가 추락한 것이 더 아쉬울 것입니다. 거기다 마지막 최종전에서 첼시에게 패배하면서 승점 단 1점 차로 컨퍼런스 리그에 나간 건 아쉬움을 넘어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팅엄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시티를 잡고 FA컵을 우승하면서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필 UEFA의 다구단 소유권 규정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동 구단주인 존 텍스터의 이글 풋볼 홀딩스가 프랑스 리그왕의 올림피크 리옹 또한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리옹 역시 유로파 리그 진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UEFA 규정상 동일 구단주 산하의 두 팀은 같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리그 순위가 더 높은 팀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결국 이 규정에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유로파 리그 진출권이 박탈되었고 이 행운의 티켓이 프리미어리그 차순위인 7위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극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으니까 팀의 에이스인 모건 깁스 화이트가 더욱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유로파 리그가 컨퍼런스 리그보다 레벨이 위인 만큼 상대하는 팀들도 더 수준이 높고 관심도도 높고 노팅엄이 깁스 화이트 뿐만 아니라 더 보강을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하필 UEFA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자격 박탈 확정과 깁스 화이트 이적 태클은 매우 비슷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산투 감독도 이 사태가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노팅엄이 의외로 더 강경하게 나오면서 상황이 더 꼬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모건 깁스 화이트를 영입을 못하게 되면 에제에게 시선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본래 토트넘이 에제에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기도 했고 아스날에게 뺏길 듯한 분위기였는데 아스날 쪽에서 얘기가 쏙 들어가고 우선 첼시의 마두에케를 영입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에제는 오히려 미넨 링크가 뜬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에제 영입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다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더라고요. 분명 토트넘이 지금 올 시즌 맘먹고 보강을 하려고 하는 조짐은 확실히 보입니다. 쿠드스, 깁스 화이트에서 끝나지 않고 팬들이 그토록 원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선수 영입이 임박되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미드필더 중심 워튼을 영입할 거라는 소식이 찌라시가 아닌 공식력 높은 기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깁스 화이트에서 끝이 아니라 선수 영입이 더 있을 거라고 예고했었는데 그게 실제가 될 상황입니다. 와튼 선수는 2004년생 잉글랜드 출신인데 주로 2선과 3선을 자주 뛰어다니는 등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고 나아가서 발밑 능력이 좋아서 정확한 패스와 강력한 슈팅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경기를 읽는 능력과 탈압박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로 몸값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8천만 파운드라는데요. 네, 1,500억입니다. 토트넘의 이미지로 보면 불가능한 액수라고 봐지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은 흐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아스날 사장이었던 인물을 토트넘 사장으로 내세웠고 이 사장은 당시에 라이스를 영입했던 인물입니다. 토트넘이 비밀리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고 레비 회장이 이 선에서 물러난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손흥민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손흥민, 솔랑케, 쿠두스, 깁스 화이트, 와튼, 로메로, 반드벤 와 이거 토트넘 역대 최강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파리 생제르맹과의 슈퍼컵에서 알 수 있겠죠. 네. 슈퍼컵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양 팀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우승컵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파리를 잡는다? 그럼 진짜 다음 시즌 진짜 기대도 되겠죠? 네. 진짜 이게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클릭,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